근데 사실 주말에 아이를 데리고 처가에 간다는 것 자체가 힘들어요. 지금 와이프가 멘탈 약하고 이런 사람 난 싫다라고 헤어지는 거는 그냥 잘 헤어진 것 같아요. 저 남자가 그랬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그런 거는 절대 아니에요. 더 좋은 사람 만나면 되고 이제부터는 연애하면서 진짜 사랑을 받은 적이 없을까? 내가 만족을 못하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저는 먼저 들기는 했거든요. 안녕하세요. 고상한 언니 송유진입니다. 오늘은 이제 연애와 결혼 그리고 이제 자존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첫 번째 사연 한번 읽어볼게요. 제목은요. 결혼하면 외롭지 않을 줄 알았다. 오늘 아내에게 외롭다고 말했다. 이 외로움은 오래된 것이고 깊고 진하다고 이야기했다. 아내가 그럼 엄마한테 가 라고 한다. 나는 집에 혼자 있기 싫다고 주말에 아이와 함께 처가에 가면 나는 집에 혼자 남지 않냐고 불만을 이야기했다. 외로움은 혼자 해결해야 되는 문제야 라고 했다. 나는 결혼하면 외롭지 않을 줄 알았는데 이게 뭐냐며 나에게 더 관심과 애정을 두라고 했다. 그랬더니 오빠 엄마한테 가 라고 한다. 나는 결혼했는데 그냥 당신 외로웠어? 마음이 허해? 내가 안아줄까? 이렇게 말해줄 수 없는 거냐고 따져 물었다. 얼굴을 두 손으로 가리며 마른 세수를 한다. 내가 많이 잘못한 건가? 내가 답답한 건가? 짠하네. 아니 이분의 이 글씨체에서 느껴지는 거는 착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전형적인 아이 낳으면서 생기는 부부의 흔한 갈등인 것 같아요. 아기를 낳기 전에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아기 엄마로서 에너지가 한정이 돼 있거든요, 사람이. 애한테 모든 걸 다 쏟아붓잖아요. 그리고 나면 나한테는 에너지가 남아있지 않는데 남편까지 막 얘기를 하면 이런 대화가 되기는 하더라고요. 되게 현실적인 문제긴 해요. 이게 당신 외로웠어? 마음이 허해? 이런 얘기를 먼저 해보시는 건 어때요? 당신 오늘 진짜 애기 키우느라고 너무 고생했다. 내가 오늘 애기 봐줄 테니까 친구들 좀 만나고 와. 아니면 가서 쇼핑 좀 하고 와. 아니면 가서 맛있는 거 먹고 와. 이런 얘기를 좀 먼저 해보면 어떤지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하거든요. 근데 사실 주말에 아이를 데리고 처가에 간다는 것 자체가 힘들어요. 지금 와이프가. 남편까지 그러면 남편도 하나의 자식처럼 뭔가 느껴지는 그런 게 여자들은 애기 낳으면 생기긴 해요. 근데 그거는 사랑이 썩었다기보다는 그냥 애기 키우는 게 너무 힘드니까 나한테 에너지가 남지 않은 거고, 이런 거는 사실 몇 년이 지나면 애기가 크고 하면 조금 자연스럽게 나아지는 현상이긴 한데, 결혼하면 외롭지 않을 줄 알았다고 하셨는데 와이프도 외로울 거예요. 사실 이게 안 외롭다기보다는 나는 지금 애 키우느라고 정신없어 죽겠는데 외로울 틈이 있어?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와이프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을 조금 먼저 해소를 해주면 남편분한테 예전 같은 텐션으로 와이프도 좀 해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이제 여자로서 좀 듭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두 번째 사연인데요. 제목은 차인 지 한 달이 됐는데 아직도 인류의 바사사김. 나는 여자고 6년 사귀었거든? 남친이 지병이 있어서 2년을 경제활동 쉴 때도 내가 생활비도 대주고 병원 라이딩도 해주고 난 사랑하면 당연히 그런 거라 생각했어. 나도 마음고생 많이 했는데 헤어지는 건 고려 대상도 아니었거든? 언제나 할지 모르니까 친구도 가족도 다 헤어지라는데 어떻게 그래. 암튼 남친은 이제 다 나았어. 최근에 내가 회사 일 사람 스트레스로 불안장애가 심하게 와서 불안장애랑 불면증 약을 먹고 있었는데 남친이 명동인가? 어디 가자 그래서 내가 지금 사람이 많은데 가기는 힘들 것 같다 했더니 표정이 싹 굳으면서 그때부터 지가 지친 기색을 마구 내더라고. 그러더니 어느 날 자기는 멘탈이 약한 사람 감당 안 된다고 1초 컷으로 헤어지자고 통보하고 가버림. 난 멘탈 케어라는데 당연히 어려운 건 알지만 나도 나 살겠다고 더 편한 대로 이직처도 알아보고 있고 노력하고 있는데 6년 사귄 걸 그냥 이렇게 버린다고? 내가 희생한 거에 보상을 바라는 건 아니지만 나도 이제 힘들면 남 버리고 떠나고 나 편한 대로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 내가 너무 호구같이 바보같이 살아왔다는 생각이 자꾸 든다. 요즘 세상에 무슨 사랑이야. 이거는 사실 남자분이 좀 이기적인 성향인 것 같아요. 보상을 바라는 건 아니라고 하셨지만 남자가 조금 보상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2년 동안 이제 아픈 분을 옆에 병수발 하면서 이분도 되게 힘들었을 것 같거든요. 정신적으로. 이게 멘탈이 약한 사람이 아닐 텐데 자기가 좀 나아졌다고 멘탈 약하고 이런 사람 난 싫다라고 헤어지는 거는 그냥 잘 헤어진 것 같아요. 자기한테 병수발 다 해주고 한 사람의 은혜를 갚지 못하고 이런 되게 소소한 걸로 헤어지자고 하는 거면 좀 남자가 이기적인 건 맞는
있는 것 같고, 제가 봤을 때 이런 거 말고도 뭔가 일은 많았을 것 같아요. 1초 컷으로 헤어지자고 했을 것 같진 않고 뭔가 이유는 있었을 것 같아요. 이 남자분도 뭔가 불평불만을 많이 하는 성향일 수도 있다는 생각은 사실 들기는 하는데, 그래도 내가 2년을 생활비 대주고 라이드 해줬으면 조금은 더 봐줬어야지 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근데 요즘 세상이 무슨 사랑이냐, 나도 약간 이기적으로 살아야겠다, 이거는 저 남자 때문에 나를 망칠 필요는 없거든요. 저 남자가 그랬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그런 거는 절대 아니에요. 더 좋은 사람 만나면 되고, 이제부터는. 똥차가 알아서 폐차장 갔다. 그니까 너 이렇게 멘탈이 약해? 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그런 힘든 얘기 듣기 싫어,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요. 결혼하면은 앞에 사연처럼 외롭게 할 남자인 것 같긴 하거든요. 그냥 이런 사람들은 혼자 살아야지 뭐. 6년을 만나고 이렇게 하셨잖아요. 근데 이게 비슷한 남자를 좋아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안 돼요. 내가 이 학습한 거를 잘 리마인드 하면서 내가 어떤 남자를 피해야 되는지 이런 생각을 좀 잘 하면서 사람을 고르면 좀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사연으로 넘어가 볼게요. 세 번째 사연의 제목은 자존감이 너무 낮아서 연애 결혼 포기한 사람 있어? 주변을 보면 사랑받는데 조건이 필요한 건 아닌 것 같은데 말이야. 내가 나보다 잘난 사람을 만나는 것도 아닌데 연애하면서 사랑을 받은 적이 없어서 정확히 말하면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만난 적이 없다. 외모 관리, 자기 관리 빡세게 하는 편이야. 사랑이 이루어지는 건 원래 기적이라고 하지만 이제 지쳐서 연애 포기한 지도 몇 년째야. 결혼 정년기도 곧 지나가는데 그냥 혼자 살 준비만 하면서 일만 하고 그렇게 살았어. 가정에서 사랑 못 받고 자란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냥 운이 좋아야 되나? 나 자신을 사랑해야 하는 거 머리로는 아는데 느껴지지를 않아. 사랑이 뭐야? 연애에서 좋은 게 뭐야?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만난 적이 없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오히려 저는 이런 분들한테 진짜 찐사랑을 만나려면은 네. 외모 관리, 자기 관리를 빡세게 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적당히, 너무 빡세게 하면은 되려 인간미가 좀 사라지는, 상쇄되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연애하면서 진짜 사랑을 받은 적이 없을까? 내가 만족을 못하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저는 먼저 들기는 했거든요. 연애를 하면서 분명히 사랑을 받았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사람이 한 번 연애한 게 아니라 뭔가 여러 번 연애를 한 느낌인데, 그때마다 내가 사랑이 받은 적이 없다고 느끼는 거는 나의 문제일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조금 기준이 높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랑을 어느 정도로 해줘야 나를 정말 사랑하고 있구나라고 느끼는 건지. 그러니까 매 연애가 모두 다 사랑을 받은 적이 없다면 내가 만나는 사람보다 나는 어떻게 해줘야 내가 사랑받는다고 느끼는 거지? 그런 거를 좀 먼저 생각을 해보는 게 저는 첫 번째일 것 같아요. 이분도 어떻게 보면 남한테서 자꾸 뭔가를 채우려고 하는 걸로 보이는데, 받으려고만 하지 말고 뭔가 오고 가는 게 있어야 되는데 약간 바라고만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살짝 들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스스로 자기가 자존감이 낮다고 얘기를 하시는 분이니까 저는 내 자존감을 먼저 좀 높이는 게 첫 번째인 것 같아요. 그래야 좋은 사람도 만날 것 같고 좀 더 올바른 사랑을 할 수 있고 그거를 감사할 줄도 알고 그런 시간을 갖는 거를 저는 좀 추천을 드립니다. 네, 오늘은 이제 좀 연애, 결혼, 자존감에 대한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이제 제가 계속 인정욕구나 뭐 자존감 이런 얘기에 대해서 되게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남한테서 찾으려고 하면 안 돼요. 열등감, 자존감, 인정욕구 다 그냥 내 안에 있는 내 문제라고 생각해야 그게 마음이 편하거든요. 그래야 개선이 되기도 하고, 저 사람이 나를 이만큼 채워줘야 돼, 이만큼 칭찬해줘야 돼가 아니라 내 안에 어떤 게 결핍이 있는지 나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보고 내가 나를 좀 치유해주는, 나 스스로를 치유해주는 건 사실 나밖에 없으니까 그런 거를 좀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사랑도 하고 뭐 연애도 하고 결혼도 해야 내가 좀 그 다음 것들도 인정욕구나 뭐 이런 것들이 따라다니지 않고 잘 살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번에는 한번 자존감을 어떻게 하면 높일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게요.